네, 안녕하세요. 모터르프 신승영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춘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이 차,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국내 최초로 출시된 도요타 신형 라브4를 타보기 위해서인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시죠. 네, 도요타 라브4는 도시명 SUV의 원조, 크로스오버 SUV의 시작과도 같은 모델입니다. 과거 SUV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적재 공간이라든가 오프로드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깬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이 실제로 도요타 라브4 1세대 모델은 기존의 SUV가 가지고 있는 실내 공간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연비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새로운 장점들을 결합해서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라브4 1세대 모델은 과거 프레임 바디 1세기였던 SUV 시장에서 최초로 모노코크 바디를 적용한 SUV였고, 바로 직전 4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백도어에 위치하던 스페어 타이어 위치를 트렁크 하단부로, 승용차와 같은 트렁크 하단부로 옮겨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라브4의 경우 둥글둥글하고 유선형의 곡선의 라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신형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각진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남성적이며 좀 더 전통적인 SUV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이렇게 엣지 있게 굉장히 날렵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가까이서 디테일하게 보면 이러한 라인들이라든가 반짝이는 이런 장식들, 전반적으로 섬세한, 가까이 봤을 때는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이 그릴 부분도 강인하고 대담한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형 라브4의 디자인 콘셉트는 크로스 옥타곤입니다. 세부적으로 차량을 절반으로 나눠서 앞부분은 수평으로 누워있는 옥타곤, 이 뒷부분은 수직으로 세운 옥타곤, 크로스되어서 만났다 라고 해서 크로스 옥타곤이라고 해요. 이 디자인 컨셉 자체가 처음 들었을 때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쉽게 이해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좀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측면부 디자인도 풍부한 볼륨감 속에서 날카로운 이 라인들이 디자인의 전반적인 역동미를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사각형 휠 아치인데요. 플라스틱 소재를 해서 뭐 차량 오프로드를 간다던가 조금 더 유지 보수 비용이 좀 적게 들 것 같습니다. 후면부 역시 전체적인 라브4의 디자인 기조를 그대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선의 라인들이 층층이 레이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레이어가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개성 강한 느낌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면부와 후면부 둘 다 약간 사이버틱한 느낌을 주고 있었는데요. 흡사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다스베이더 가면, 스톰트루퍼의 가면 같이 느껴와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라브4 같은 경우는 AWD,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AWD 모델 같은 경우 핸즈프리 파워 백도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자체를 봤을 때 뒷좌석을 접었을 경우 여기서 간단히 차박까지 가능할 정도로 깊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 아래 하단부에는 북미에서 판매되는 인기 모델인 만큼 스페어 타이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서 일본 브랜드 아니면 북미에서 중요하게 판매되는 브랜드의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 좋고, 풀플랫을 하고 있는데 짐이 빠질 수 있겠다 싶으시면 이걸 2단으로 이렇게 낮추셔 가지고, 풀플랫은 아니더라도 박스가 아니면 장보거나 하는 짐들이 문을 열었을 때 쏟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턱을 만들 수도 있어요.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고 여기 버튼을 통해서 열 수 있습니다. 실내로 이제 앉아봤습니다. 사실 외부 디자인이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서 그런지 실내 디자인은 오히려 실망감이 좀 더 크게 다가와요. 특히 앉자마자 눈에 띄는 좀 불만적인 요소는 이 중앙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중앙 디스플레이,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 최신 모델들은 운전자 중심으로 각도를 좀 더 기울이거나 아니면 대화면, 굉장히 큰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9년에 출시된 신차 풀체인지 모델이 맞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중앙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실망감이 좀 큽니다. 조작감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UI가 좀 오래됐다고 할까? 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버튼이라든가 인테리어 배치, 구조, 전반적으로 트렌드에서 좀 뒤처진 느낌? 올드하다? 옛날 것의 느낌을 좀 받고 있어요. 버튼들을 보면 이 약간 고무적인 소재들을 좀 많이 썼어요. 최종적으로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들, 여기 버튼도 그렇고 쓰기는 편한데 예쁘진 않다. 뭔가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에 들어오면 이제 무선 충전이 위치하고 있고, 무선 충전 외에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주행 모드는 이제 노멀 모드, 스포츠, 에코, 그리고 EV 모드,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하이브리드 AWD 모델이기 때문에 이 트레일 모드가 추가되어 있어요. 트레일 모드 같은 경우에는 라브4에 적용된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 E4를 기반으로 해서 오프로드나 눈길에서 필요한 토크를 후륜에 배분하여서 굉장히 주파력을 높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를 가지고 랭글러라든가 이런 하드코어 오프로드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많은 라이프 스타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도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활용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 코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 쭉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장애물들을 갸뚱갸뚱 넘어가면서 휠 트랙션이 어떻게 걸리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넘어가면서 악셀을 지그시 했었을 때 한 번 더 정차도 한 번 해주셨다가, 그리고 휠 스핀 나는 구간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계기판에서 이 접지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표시가 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이렇게 표시가 되면 좀 조향하기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표시가 돼 있는 쪽이 떠 있는 구간을 떠 알게 있는 되니까 거니까 접지가 돼 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향하면 되겠다는 판단이 좀 쓰기가 쉽죠. 그 구간은 처음 진입할 때는 트레일 모드를 끈 상태에서 진입할게요. 천천히 속도를 줄여주시고, 여기부터는 조금만 더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는 느낌으로 한번 빠져볼게요. 일부러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다. 요거 코스에서는 또 조금만 더 줄여주시고, 자, 여기서 악셀을 지그시 천천히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반응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앞바퀴, 왼쪽 뒷바퀴가 빠져가지고 이제 헛돌고 있는 상황들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주셨다가 트레일 모드로 놓고 나서는 쭉 밟고 나가는 느낌을 한번 나가주세요. 천천히 나가주시면 맞습니다. 얘가 이게 쭉 탄력을 받았을 때는 확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조절해 주시면 돼요. 라브4가 트레일 모드를 넣은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제 요즘은 그 도시명 SUV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이제 시작했을 때 1세대든 전 세대든 그 시작은 이제 도시명 SUV, 크로스오버 SUV였지만 이제는 좀 SUV 본연의 약간 야성적인 오프로드 성향을 좀 지니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오프로드 성향을 되찾겠다, 약간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갈길도 굉장히 좀 편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동이나 이런 것도 떨림도 적게. 여기서는 좀 더 확실히 리어 쪽으로 배분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이고 정차하고 브레이크를 떼게 되면 3초. 이렇게 힐 어시스트 딱 하고 다시 출발을 해주시면 확실히 뒤에서 좀 더 많이 밀어주는 느낌을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정보창에 그런 정보를 보내주기 때문에 훨씬 더 몸쪽으로도 피드백 인식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천천히 진입하면서 차량의 어떤 잡소리가 나나 한번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노코크 바디, 프레임 바디 구분 없이 막 이렇게 좀 뒤틀릴 때가 있는데, 다른 차들은 요번에 라브4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레임 바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강성은. 이러한 수납 공간들마다 이런 패턴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부분에 위치한 스피커도 저렇게 패턴들이 있는데, 패턴은 신경을 굉장히 좀 쓴 것 같아요. 이제 센터 콘솔 부분은 그렇게 깊진 않고, 물병을 하나 넣으면 높이 자체가 깊진 않아요. 닫히질 않고, 여기 이 부분에는 선글라스 비치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트 자체의 착자감이나 공간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 공간, 레그룸 공간 자체는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특히 측면 유리창 부분이 굉장히 탁 트여 있어요. 그래서 측면으로 보이는 시야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 키가 175인데 제가 이렇게 앉아도
저는 상체가 좀 앉은 키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헤드룸 공간은 좀 넉넉하게 잘 뽑혀 있는 것 같아요. 통풍구가 지하고 있고요. USB 젠더가 2개, 2.1A짜리가 있습니다. 6대4 분할 시트죠. 1단계, 2단계, 3단계. 3단계 리클라인이 되고 있고, 시트나 공간, 뒷좌석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신형 라브4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TNGA 플랫폼에 적용됐다는 점인데요. 이 최근 도요타 출시된 신차들은 이 TNGA 플랫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용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 적용되는 특징들 좀 살펴보면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낮은 무게 중심과 가벼운 무게, 그리고 단단한 강성, 이 3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주행 성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퍼포먼스도 한 단계 더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라브4 같은 경우에는 라이드 앤 핸들링 성능이라든가 민첩한 움직임, 전반적인 주행 역동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라브4는 2.5 엔진을 기반으로 가솔린 모델은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이 CVT가 적용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좀 특이하게도 가솔린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많이 판매돼요. 실제로 작년 판매량의 경우 라브4는 2000대, 연간 2000대가 판매되었는데 이 중에 60%인 1200대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저렴하냐? 딱히 그렇진 않아요. 800만원에서 900만원 더 비싸고, 이번 모델 역시 더 하이브리드 모델이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지만 연비라든가 전반적인 주행, 감성, 그리고 제품력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내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사실 도요타나 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다른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 더 부드럽고 내연기관 작동 모드와 전자장치, 전기 모터가 작동했을 때 전환 상태가 굉장히 부드러웠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이게 부드러움을 넘어서 더 자연스러워졌다. 이 차가 하이브리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탄다면 일상에서 평소처럼 운행을 하더라도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갖춘 것 같아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운전자 주행 보조 장치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는데요. 긴급 제동 시스템은 물론 다이나믹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추적 어시스트, 오토매틱 하이빔, 요 4가지 기능이 모든 사양에 기본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여기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고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손을 떼고 있더라도 굉장히 잘 적용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구간에서는 정속 이제 속도를 높여놓고 이제 스티어링을 잡으라고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표시에도, 계기판에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가장 낮은 트림부터 가장 높은 트림까지 모두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 이 외에 사각지대 간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오토홀드, 그리고 전자식 브레이크 등이 모두 전 트림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제품력이 잘 구성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와 함께 도요타 신형 라브4를 함께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풀체인지 모델답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도시명 크로스오버 SUV의 대명사이자 원조인 라브4가 초심으로 돌아가 SUV의 근본적인 매력, 오프로드 성능이라든가 직선적인 디자인 등을 강화한 것이 굉장히 좀 주목할 만 했었는데요. 수입차 시장에서 혼다 CR-V, 그리고 닛산 엑스트레일, 폭스바겐 티건 등과 한판 승부를 벌릴 라브4에 대해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